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은퇴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도시에서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고요함으로 유명했지만 어디선가 섬뜩한 느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자리에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색빛의 낡아버린 외관의 마당에는 오랜 세월을 알려주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저택을 무척 좋아해서 싼 가격에 매입하였고 수리를 조금 한 뒤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부부는 잠결에 집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 자정을 넘기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산한 울음소리 같은 것이 복도에서 메아리 쳤고 때로는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남편은 혹시 쥐나 다른 동물이 집안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은 밤이 될수록 점점 더 강해졌고 부부는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은 침대 옆에 누가 앉아있는 느낌의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이 잘못 느낀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인은 매일 밤마다 점점 더 기침이 심해졌고 몸에 기이한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그 집에 대한 오래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저택은 몇 세대 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뒤로 그들의 혼이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성직자를 초청해 집을 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화 의식 중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누군가 은은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직자는 이 집에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부는 마을 주민들과 상의 끝에 잠시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떠난 첫날 밤 그들은 묵고 있던 모텔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들은 저택의 오래된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을 보았고 그 뒤에 서 있는 그림자 같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마침내 그들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 그 꿈에서 깨어난 부부는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택의 저주가 그들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결국 도시로 돌아가 조용히 그 사건을 잊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그 꿈 속의 형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 저택은 아무도 사지 않았고 이 이야기는 한동안 마을에 전설처럼 구전되었습니다. 다시는 저택의 불빛이 켜지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곳을 마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은 버려진 채로 마치 누군가를 초대하듯 문을 열어둔 채로 세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른 여행객들이 밤중에 지나가다 그 집을 쳐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집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문만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언제까지나 그곳에 남아 다시 한번 주인을 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작은 산촌 마을로 여행을 갔다. 우리가 묵기로 한 곳은 주변의 숲이 우거진 아늑한 펜션이었다. 펜션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우리는 그날 밤을 따뜻한 바비큐 파티로 즐겁게 보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속에서는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 중 한 명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이 근방에는 소녀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해. 그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래전 이 마을에 살던 한 소녀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그녀는 매우 외향적이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사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곤 했다. 특히 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에서는 흰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한다. 친구는 이어서 말했다. 그 소녀는 아직도 자신의 죽음을 억울해하며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괜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서로 놀라웠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펜션의 오래된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순간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버렸다. 주변이 온통 깜깜해졌고 우리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친구 중 한 명이 불안한 듯한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어보았다. 그때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흰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소녀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창문 너머에서 우리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얼어붙은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소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숲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우리는 짐을 간단히 챙겨 펜션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마을로 돌아와 펜션 주인 할아버지께 그날 밤의 일을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마 그 아이가 맞을 겁니다. 저희도 종종 그녀의 모습을 보곤 하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그저 외로워서 그러는 것뿐이니까요. 그 후로도 우리는 그 여름밤 이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무섭기는 했지만 어딘가 슬프고 외로운 소녀의 영혼이 전해준 공포스럽고도 애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 그 이상으로 마치 한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소녀의 간절한 외침처럼 느껴졌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내 친구 수진이는 언니와 함께 서울에 있는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낡았고 주변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적당한 가격과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었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닐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다. 그녀는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천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곤 했고 그것은 마치 누구든지 천상을 따라 걷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옥상 외에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수진이는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 소리가 잘 울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며칠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더 섬뜩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역시 평소처럼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10층의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7층에서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깜깜했다. 수진이는 그저 퇴근 시간이 늦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약간의 소름이 돋았지만 별일 아니라고 해서 부정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그녀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생긴다고 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거나 집안에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은 말들이 들리곤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에 창문이 열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수진이는 언니에게 물었지만 언니는 전혀 그런 물건을 올려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꿈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소리, 같은 그림자를 보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열린 7층 문 앞에 서 있는 한 소녀의 환영을 보게 된 후 더는 그곳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 소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소녀는 그녀에게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고요함이 찾아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수진이는 그 길로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과 친구들은 당장에 이사를 권했고 그녀는 그곳을 떠나 안전하고 밝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얼마 후 수진이는 호기심에 옛 아파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아파트에서 몇 년 전 7층에 살던 한 소녀가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녀가 바로 수진이가 보았던 그 소녀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시는 그 아파트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진이 역시 그 이후로는 가능한 그 지역 근처엔 가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아직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어 가끔씩 악몽으로 형상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래된 공간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을지 모르는 신비하고도 무서운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여름 방학을 맞아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공기도 맑고 사람들이 거의 없어 조용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한적한 민박집을 예약했고 그곳에서 3박 4일을 보내기로 했다. 도착한 날 우리는 시골 마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해가 지기 전에 산책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고 주인 아저씨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무척 친절했고 마을에서 오래 살았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다. 민박집은 아담했으나 안락했고 우리 방은 창밖으로 숲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다. 첫날 밤 피곤했던 우리는 일찍 잠에 들었다. 하지만 새벽 무렵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두운 숲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지만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다. 나만의 착각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둘째 날 우리는 마을 주변을 탐방했다.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걷다 마을 외곽에서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집이라 부르며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 호기심 많은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폐가에 들어가자 내부는 폐허 그 자체였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무서워서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그날 밤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게 들렸고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우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셋째 날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폐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원운이 떠돈다고 말했다. 옛날 그 집에 살던 한 가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모습을 감췄고 그 이후 집은 버려진 채로 남아있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폐가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 했고 귀신 이야기는 오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모두 잠들어 버렸지만 한밤중에 나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이번엔 확실히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한 친구가 확인해보기 위해 방을 나갔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그가 민박집 복도를 걸어가던 순간 갑자기 불이 깜빡였고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리고 형체는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 이후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아오자마자 짐을 챙겨 민박집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그 일은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창문 밖으로 무엇이 보일까 두려워 커튼을 꼭 닫았고 그 마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았다.